예, CBS 박정희 판승부 2부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 2부에서는 오랜만에 영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개봉 8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최근에 OTT 등장으로 극장 안 간다, 뭐 그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스크린을 가득 메우고 있는 영화 야당의 어떤 그 흥행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영화 야당을 연출한 황병국 감독을 만나겠습니다.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의 인사 나눠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강찬호 의원님이 마이크 켜지기 전에 영화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야, 이렇게 영화를 많이 보셨구나. 무엇보다도 예. 영화 배우시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보통 저도 문화부기자에서 옛날 감독님 많이 뵀는데 감독님들은 이제 스크린하고 거리가 먼 외모가 많으세요. 근데 오늘은 보면은 스크린에서도 아주 늠름하고 훌륭하게 나오실 수 있는 외모이기 때문에 예. 정말 오늘 눈이 즐거운 그런 지금 시간이 다 눈이 즐거워. 눈이 즐거운데 또 즐거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이제 뇌도 즐거운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예, 감독이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저 유튜브를 보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감독님이 이제 영화 부당거래에서도 국선 변호사로 나오시기도 했었고 또 웬만한 배우들보다 필모그래피가 굉장히 화려하십니다. 그러니까 연출작이 아니라 출연작이 굉장히 많으시죠. 이를테면 서울의 봄, 아수라, 검사외전, 내부자들, 베테랑, 고령화 가족, 부당거래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저 패널 우리 박 시장님도 우리 감독님 저는 이제 메이킹 필름을 보다가 제가 사실 문화예술 이쪽에는 좀 문외한이거든요. 메이킹 필름을 보다가 저분은 국선 변호사로 나오시는데 화면에 이제 중간중간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저분이 출연하시나 보다 주인공이신가 왜 이렇게 자주 잡히시지? 근데 감독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몰랐습니다 제가. 원래 그 배우하다 감독하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우리 감독님 원래 또 감독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출연도 하시고 감독도 하시고. 그때 현장에서 참여하시게 되신 건가요? 어떻게? 제 친한 동생이 단편 영화를 찍었는데 그 의료 공장 장역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나가서 촬영을 했는데 하루 촬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영화가 그의 미장센 단편 영화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영화의 심사를 유승환 감독이 한 거예요. 베테랑 유승환 감독. 그러더니 그 감독님이 감독님 좀 연기 좀 하시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유승환 감독 영화에 출연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다른 감독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출연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렇죠. 진짜로 연기도 정말 좋아가지고요. 저희가 드린 질문이었고 그래서 이제 2011년 특수본 이후에 14년 만에 메가폰을 잡으셨는데 영화 야당 지금 극장가 1위입니다. 8일 만에 100만 명 돌파했다. 저도 어제 100만 명이 일조를 했습니다만 기분이 어떠십니까? 사실 제가 이거를 편집만 1년 3개월을 했고 후반 작업을 총 1년 6개월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후반 작업을 하고 있는 중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세요? 아주 어리둥절합니다. 그러시군요. 일단 우리 영화 야당 저희가 예고편을 한번 또 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또 봐주세요. 마약 수사란 바퀴벌레를 잡는 것과 동일하다. 이놈들을 잡으려면 본거지를 털어야 한다. 뭔가 고소한 냄새가 난다. 불만 붙여주면은 TV 출연 한번 해야지. 형님 중앙지검 특수부 가고 나는 전국구 야당 가고. 자 일단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갑자기 웬 영화 감독 영화 광고가 들리지 하실 텐데 영화 예고편을 함께 봤는데 이거 어떻게 기획하게 되십니까 이 영화? 21년도에 그 제작사 대표로부터 신문 기사를 하나 받았는데 그 신문 기사 내용이 검찰청에 아침마다 약쟁이들이 모여서 정보를 교환한다라는 기사였었어요. 마약. 근데 그 기사 안에 야당이라는 사람이 그 언급이 됐는데 야당이라는. 근데 그 야당이라는 인물이 사람들이 그 뭔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선 인물이어서 영화적 소재로서는 되게 흥미롭다라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이제 그 취재를 시작을 했는데 마약 수사 형사들 그다음에 검사님들까지 포함해서 한 100여 명 정도를 만나면서 시나리오의 그
얼개를 맞춰가면서 한 2년 정도를 취재와 그 시나리오를 병행해가지고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예, 그 저희가 또 정치 현안을 많이 다루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야당 얘기하면 이제 여야 그 야당으로 생각하시는 텐데 그 야당이 아니라 영화 야당은 절대 정치 영화가 아니고요. 네, 범죄 오락 영화입니다. 범죄 오락 영화입니다. 네. 재미있습니다. 저도 찐합니다. 보면은 한마디로 제가 약간 말이 빠르다는 편인데. 정말 제가 봐도 정말 스피디하게 처음 군더더기 전혀 없고요. 차로 달린다면은 중간에 무슨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속도 제한 구역이 없는 그런 데를 쫙 달리면서 끝까지 그리고 마무리도 깔끔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2시간 넘게 진행되는 영화입니다만은 정말 후회 없이 즐겁게 킬링타임 할 수 있다. 킬링타임이라는 표현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오락이니까. 좀 전에 사실 그 우리 방송 직전에 과거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할리우드 아주 그 오락 영화의 90년대 대표적인 그 했는데 감독을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롤란드 에머리 감독인데 그 에머리 감독이 그때 그랬어요. 이 영화 보고서 뭐 철학이 없다느니 아메리칸 드림이라느니 하는데 원래 영화가 팝콘 같은 것도 영화인 거다. 팝콘 영화라는 게 있는 거다라고 했거든요.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 관객이 2시간 동안 몰입하고 나름 거기서 본인들만이 또 어떤 그 감동이나 재미를 느꼈다면 충분히 그런 건데 제가 혹시 너무 저 혼자 주제넘게 이렇게 해석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재밌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마디로 2시간 동안 온전하게 스크린에 몸을 던지고 싶은 분한테 강추합니다. 근데 제일 딱 특징적인 게 저는 딱 보고 그 빠릅니다 정말. 빨라요. 정말 스피디하다. 그래서 앞서 편집만 1년 석 달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톤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아무래도 이제 넷플릭스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영화가 지루할 수 있으니 그렇죠. 그리고 극장에서 이제 핸드폰을 보잖아요. 핸드폰 절대 볼 수 없게 만들고 합니다. 영화 중간에 또 이제 막 카톡 오거나 하면 좀 확인하고 막 불 켜지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좀 영화 방해가 되잖아요. 맞아요. 다른 관객들에게 그 영화 좀 봅시다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막 중간에 막 그러는데 영화관 들어가기 전에 그 우리 그 앞에 입구에 그 핸드폰을 좀 맡겨놓고 들어가는 이런 문화가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우잖아요. 핸드폰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빠져들게 그런 영화. 저도 어젯밤에 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영화 볼 때. 그 이 야당이라는 존재가 마약 수사라는 방식이 검찰이나 경찰이 이제 마약 사범을 잡는데 도움을 주는 뭐 그런 분을 때 야당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극 중에서는 이제 말해도 되는 거죠. 강하늘 씨가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또 검사가 등장합니다. 유해진 씨가 역할을 했고 또 유경수 씨, 박해준 씨 요즘 또 갑자기 뜬 우리 박해준 씨도 있는데. 배우들과 작업은 어떠셨습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강하늘 씨 같은 경우는 되게 복원력이 뛰어난 배우입니다. 복원력이 뛰어나다. 복원력.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다른 그 디렉션을 줘도 감독님 잠깐만요 하면서 채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수정을 해가지고 자기 연기를 만드는 그런 배우였고 그 다음에 유해진 씨 같은 경우는 본인 연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연기까지도 진짜같이 보이게 하는 마법을 갖고 있는 배우예요. 다른 사람도 빛이 나게 하는군요. 네. 그리고 박해준 배우 같은 경우는 연출가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분인데 제가 현장에서 배우 동선 때문에 약간 골머리 아파하고 있을 때 고민하셨을 때 고민하고 있을 때 혜준 씨가 그 공간을 다 읽으시고 그 동선을 한번 만들어 주신 적이 있었어요. 너무 좋은 배우들입니다. 캐스팅이 정말 아주 훌륭하고요. 그다음에 연기들의 앙상블도 대단하고 배우들의 베스트를 뽑아내신 느낌입니다. 그 비결은 어디 있는지 배우들이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모든 공을 배우들에게 모든 공을 배우들에게 하지만 그 아무래도 그 배우들에게 연기도 지시하고 또 배우들이 합이 있지 않습니까? 다 쟁쟁한 연기파들인데 그 연기파들끼리 튀지 않게 조합을 이끌어내는 거는 감독의 영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요를 발휘하셨는지.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그 배우들은 가상의 세계에서 연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가상에다가 진실을 만들어주면은 배우들이 연기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취재를 많이 해가지고 진짜 이야기, 진짜 사람들의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배우들한테 정보를 주면 그 정보를 받은 배우들은 누구보다도 연기를 잘하게 되는 거죠. 실제와 같은 환경을 계속 그렇죠. 실체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 안에 배우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가 있는 거군요. 근데 야당이란 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야당은 원래 이 그 소매치기들이 자기 구역에 들어오는 다른 소매치기를 경찰에게 신고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네 편 내 편 여당 야당 이
소매치기에서 쓰던 용어가 마약판으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제목만 보면 이제 정치 영화로 오인할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화 야당은 정치 영화가 아니고 범죄 오락 영화입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또 이 마약 관련 영화이기 때문에 아까 감독님 잠깐 말씀하셨으면 취재들 굉장히 많이 하셨고 검사들도 많이 만났고 또 뭐 실제로 마약 사범들도 만나실 때 CCTV를 켜고 만나셨다. 그렇죠. 그렇게 하셨다가 또 취재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지만 형사 검사님들 많이 만났지만 뭔가 모자람을 느낀 거예요. 모자랐어요. 그래서 야당들도 만나게 됐고 실제 야당들. 실제 야당을 만나니까 되게 의상이 화려해요. 그다음에 로고가 큰 그 명품 옷 있잖아요. 그런 옷에다가 베르사스. 뭐 진짜 그 짝퉁이 아니고 진짜로. 진짜인데 로고가 드러나는 옷. 그런 옷에다가 그다음에 자동차도 고가의 외제 자동차, 한국에 몇 대 없는 그런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되게 과시적인 벤츠를 넘어서는 그보다 더 그렇지 그 위급을 얘기하시는 거죠. 되게 그런 인물들이었고 그러다가 제가 그 취재하는 도중에 마약반한테 체포를 당했어요. 감독님도요? 5일 당해가지고. 외모를 보고서는 그렇게. 아니, 그건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취재를 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체포를 당해가지고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서에 가자마자 팀장님이 저보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 영화에 나왔던 그분이 이제 뭐 부당거래 이런 걸 보셔가지고 그리고 제 주머니에 녹음기도 있었고 명함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감독님 저 혹시나 다음에 또 부를 수도 있으니까 감독님 그 소변 검사 하고 가시는 게 가장 깨끗합니다. 소변 검사. 근데 아마 영화 보셔서 알겠지만 맞아요. 영화 안에 그쵸, 그 키트, 키트도 있고 소변 검사하는 장면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제대로 참여해보자. 취재하자라고 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소변 검사를 했는데 키트에 딱 집어넣는데 다행히 음성이 나왔군요. 근데 키트에 당연히 잠깐만. 근데 키트에 줄이 2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던 거죠. 저는 마약을 한 적이 없는데. 근데 옆에 계시던 그 반장님이 얼굴 보시더니 웃으시더라고. 마약은 1개가 음성이고 2개가 양성인 거예요. 네네네. 그거 재밌네요. 훈방. 그래서 훈방됐습니다. 그러시군요. 처음에는 딱 했을 때 경찰이 유명 배우신데 지금 극 중에서도 유명 배우가 마약에 걸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되는 게 출입 기자들한테 이제 저 부당거래 배우 마약 혐의 뭐 체포 이런 식으로 잘못 기사 나갈 수 잘못 녹음기가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저도 근데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건 저희 방송에서 아이템은 마약 문제를 많이 다루긴 했었는데 한국 사회에 더 깊이 침투해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감독님도 취재를 하시면서 또 영화를 제작한 이후 과정 속에서도 그런 부분 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21년도에 시나리오 쓸 때 그 검찰청에서 나온 그 마약 사범 숫자가 16,000명이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28,000명은 늘었어요.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사실 마약과의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없잖아요. 심지어 미국도 그 많은 돈과 인력을 투입했지만은 졌잖아요. 앞으로 한국도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번 영화 이런 그 이제 흥행을 통해서 혹시 마약에 대한 경각심 국민들에게 그런 거를 좀 높일 그런 거는 좀 기대를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 영화 안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마약 사범들을 교도소에 집어넣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사실 이 마약을 공급책들이 마약의 10배가 넘는 이윤을 받거든요. 얻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책은 한 명이 잡히면 또 그 다음 사람이 또 올라오고 계속 올라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 마약을 투약하는 이 소비자들을 줄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에요. 소비자를 줄여야지 마약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거는 단순히 교도소에 집어넣는 것뿐만 아니라 재활, 치료가 따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재활 치료 센터가 없거든요. 영화 중에도 보면 이제 강하늘 씨가 이거 스포가 될 수도 모르겠지만 어떤 이제 단약을 하는 그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연기하는 과정이 와 대단하다 싶은 정도의 단약이 정말 어렵습니다. 예, 그것도 영화적으로 잘 표현하신 것 같아서 예, 강하늘 씨도 그 연기하면서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강하늘 씨가 본인이 너무너무 연구를 많이 해 오셔가지고 제가 스포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네, 너무너무 연구를 많이 해 오셨어요. 아 그렇군요. 노력도 많이 하셨고 강하늘 그 영화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200만에 1000만을 향해 좀 가면 좋겠는데 이 영화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한국 영화 좀 봐오신 분들은 스토리가 절로 구성이 되는 좀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경찰 나오고 검찰 나오고 야당 나오고 그다음 재벌 2세 나오고 뭐 유력 대선 후보의 아들 나오고 여배우 나오고 그러면 대강 이제 요렇게 될 것 같다 하는데 실제로 그 기대를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재미있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도 약간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기존에 어디선가 봐왔던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내외킹부 독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부자들, 베테랑, 더킹, 부당거래, 독전 이런 영화들이 섞여가지고 약간 부대찌개 같은 느낌을 준다. 이런 근데 굉장히 스피디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아주 깔끔한 결말이 되기 때문에 그게 그냥 그야말로 흡인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보고 나니까 어째 그런 영화들이 그냥 다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그렇게 들릴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상업영화라는 틀이라는 건 그렇게 변하지가 않아 그렇게 크게 변할 수가 없거든요. 단지 이제 저는 그 과정들을 새롭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디렉팅의 힘이고 감독의 힘인 것 같아요. 사실 영화 쉬리를 처음 봤을 때도 할리우드의 어떤 흥행적인 요소가 다 한국형으로 잘 결합했는데 와, 그 영화를 보고 한국 관객들의 감동의 천만 영화가 됐던 것 같은데 우리 영화 야당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우리 감독님이 잘 만드신 영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안에 또 검찰 언론이 얘기가 나옵니다. 저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 언론의 어떤 비판적인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찔리기도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언론이 영화 나오면 언론이 소개하잖아요. 근데 언론이 대부분 다 비판을 해요. 이 영화 보니까 뭐 이런 건 좀 재미있어 보이지만 감독이 철학이 없다라든가 뭐 어디가 말이지 이게 좀 굉장히 거칠고 해서 사실 영화 만드는 분들이 언론에 유감이 많으세요. 그래서 언론 입장에서는 영화 나오면 영화평 기사 쓸 때 어차피 저희가 비판하는데 그러면 영화 만드시는 분들은 영화 내에 언론인 같고 또 분도 좀 푸셔야죠. 저는 뭐 그런 게 좀 그런 거 기자들도 취재하셨던 거예요? 어떤 그 기자들 검사와 기자와의 관계도 나오거든요. 보면. 그것도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렇군요. 여러 가지. 근데 보통 이제 한국 영화 보면 좀 어떤 굉장히 요즘 몇 년간 트렌드가 있는데 무조건 검찰은 좀 나쁜 좀 이런 좀 집단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대신 국정원은 물론 국정원 내에도 나쁜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 국정원 요원이 그래도 굉장히 양심적이어가지고 어떤 뭐 북한에서 간첩하고 뭔가 브로맨스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국정원은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우호적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 검찰을 계속 이제 좀 그렇게 그 나쁜 쪽으로만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게 좀 무슨 영화의 트렌드 어떤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영화 이야기 스토리상 필요했기 때문에 저 검사가 나왔고 그리고 또 검사에 대한 또 그 제가 취재를 많이 했는 중에서 나온 거라서 저도 어떻게 꼭 검사를 넣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청취자 윤수용님께서 첫 천만 영화는 실무도였다 정정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이제 영화 명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영화 야당에도 명대사가 있는데 유해진 씨가 이제 부장검사 역할이었던 것 같은데 부부장검사였다가 이제 뭐 올라가는데 대한민국 검사는 대통령을 만들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요 대사거든요. 사실은 영화에도 대선 국면이고 지금도 대선 국면입니다, 감독님. 그래서 이거 자체가 뭐랄까 현 시국과 연관이 돼서 또 화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대사는 우리 감독님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의 시나리오는 21년도에 만들었고 2021년 촬영이 23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전 이거랑 전혀 관계가 없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화 야당은 범죄 액션 영화입니다. 오락 영화입니다. 정치 영화 아닙니다. 액션 영화입니다. 저는 이거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영화를 보고 나오면 이 대사라든가 이 영화에서 묘사된 검찰의 모습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기자들이 질문을 하지 않을까. 그럼 우리 한동훈 후보가 또 어떤 얘기를 할까. 좀 굉장히 궁금해지는 좀 그런 대목입니다. 사실 뭐 대선 주자의 아들
나오면서 권력의 가족 뭐 이렇게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분도 이제 다 영화적 상상력으로 사실은 권력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시선을 반영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 영화가 개봉한 직후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철규 의원 아들이 지금 들어갔죠. 그렇죠. 뭐 실명 공개돼 있는 거잖아요. 허구입니다. 묘하게 오버랩이 되는데 어떻게 그 뉴스 듣고 그냥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네. 어리둥절하죠. 영화는 특정 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죠. 전 다만 개봉 시점과 그분의 구속 시점이 오버랩이 되다 보니까. 근데 지금 개봉이 지금은 뭐 이런 기분이 좋은 상황들이 벌어졌지만 사실 그 4월달에 개봉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과연 개봉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제가 이 영화를 14년 만에 제가 연출을 하게 됐는데 이것도 개봉까지 못하나 고민이 너무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점에서 이 영화가 더군다나 제목이 야당 이러니까 너무 그때 힘들었습니다. 저는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이제 시기를 또 벗어나 버리면 극장도 다 스케줄들이 있어서 넘어가 버리면 또 이제 못 거는 형 극장을 많이 확보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이게 좀 정치부 기자라서 또 짚고 있는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 이게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이 제목만 보면은 다 좀 논란을 빚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우리 보고 야당 되란 얘기냐? 액션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까지 우리 야당이었는데 뭐 계속 야당하란 얘기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막 정치적 논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절대 드는데. 저는 정치적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렇죠. 영화 야당은 범죄 오락 액션 영화입니다. 저도 100번 공감합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이 제목에 대한 오해를 푸시기 위해서라도 100% 보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역시 우리 감독님이 노련하시기 때문에 우리 강천호 기자가 무슨 질문을 하셔도 액션 오락 영화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 말씀을 끌어내서 홍보를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취재하신 내용에 이제 반영이 됐다고 그러는데 검사와 기자의 관계는 우리 감독님께서 취재해서 보신 걸로는 어떤 인상을 가지고 영화에 나오는 게 이제 물론 그 역할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롤들이 맡겨졌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실제 뭐 이거 말씀드린 21년도에 제가 시나리오를 썼다고 작업을 했다고 했는데 그 무렵에 기자와 검사와의 관계들이 기자와 검사의 관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뭐 사건들을 이제 영화에 집어넣은 거죠. 그렇군요. 지금 이제 누적 관객 수가 이제 100만이 넘는 상태인데 우리 감독님은 그래도 이제 개인적 바람 14년 만에 지금 옥동자가 나온 거 아닙니까? 정말 그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정말 열심히 하셨고 드디어 이제 흥행이 되고 있는데 이 흐름이 어느 정도까지 가시면 좋겠다 바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 바람은 한 700만 정도. 700만 겸손하신 것 같은데 1000만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700만 한 500만 넘고 하면 또 이렇게 이제 배우들끼리 공약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700만 넘으면 어떤 공약을? 제가 아직까지 어리둥절해가지고 지금도 우선 공약이라는 말은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목부터가 오해인데 공약이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약이라는 관객과의 약속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불러주시면 그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700만 넘으면 또 한번 감독님 한번 1000만이라고 한번 질러 보시죠. 저는 가능성 있다고 봐요. 굉장히 이게 재밌는 영화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어리둥절해가지고 제가 우리 감독님이 근데 원래 감독이시고 배우를 가끔 이렇게 하셨잖아요. 사실 이번 영화 14년 만의 영화여서 어떻게 보면 메가폰을 잡은 게 너무 오랜만이신데 따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제가 영화를 3편 제가 배우를 하면서도 계속 영화가 3편이 엎어졌어요. 3편이 엎어지니까 11년이 그냥 확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제작자라든가 투자자 얻기가 힘드신 상황. 그래서 이번엔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제작과 유통망을 또 확보하신 걸로 들었습니다만. 근데 여하튼 뭐 하여튼 14년 만입니다. 그 야당은 범죄 액션 오락 영화입니다. 한 10번째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청취자분들이 다음 작품 우리 감독님 또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이번 작품을 잘 마무리한 후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화 제목은 여당이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감독님. 지금 16일 날 개봉해서 지금 열흘도 안 됐는데 100만이면 상당히 좋은 성적 보잖아요. 예매율도 가장 높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영화가 뭐 처음에 착 나가면 탄력을 받는 경우들이 많아서 D팀이 이제 좋아지는 거죠. 근데 OTT가 이제 워낙 좀 보편화되면서 극장 상영 예전 같지 않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극장에서
꼭 봐야 되는 영화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야당은 정말 극장에서 근데 그렇죠. 볼만한 OTT가 아니라 그렇죠. 어떤 점에서 그런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관객들에게. 네, 그러니까. 박진감, 액션, 사운드 이거는 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신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제 영화는 또 그 돌비 오트모스라는 걸 녹음을 해가지고 꼭 그 관에서 보시면 사운드가 훨씬 더 박진감. 제가 그래서 오기 전에 리뷰를 듣는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초반에 사운드가 굉장히 커가지고 좀 놀래서 약간은 좀 이게 논란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다는 분도 있는데 의도적인 것입니까? 처음에 굉장히 사운드가 컸다는 거. 네. 네. 초반이 좀 관객들한테 좀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명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좀 더 홍보를 아니요, 보내드려야 됩니다. 우리 바람대로 700만 꼭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야당의 황병국 감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